글 하나하나 블로그 글을 쓰더라도 대표님께서, 원장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어떤 아이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객을 돈으로 보는 순간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그 태도가 글에 반영이 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그 고객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탈, 해지, 레슨을 그만두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또다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근처 체인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나도 뭔가 마케팅을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소규모 음악학원이 근처 음악학원 체인점을 이기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 학원이 원생 모집을 덜하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소규모 음악학원이 근처 음악학원 체인점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불가능한 영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거 하나만 잘해도 음악학원으로 원생 모집하는 데에는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마케팅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블로그인데요. 듣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 블로그를 시작하기에는 좀 늦은 거 아닐까요? 경쟁음악학원 블로그만큼 글을 잘 쓸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또 저렴한 마케팅 대행사 또한 찾기가 쉽지 않아요. 해주시는 말씀 네, 맞습니다. 지금 블로그를 시작하기에는 늦은 것은 사실이고 글쓰기는 어렵고 저렴한 마케팅 대행사를 찾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부가적인 이야기들이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만 보셔도 빠르면 한 달 안에 근처 체인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약간의 과장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지역마다, 업종마다 마케팅이란 것은, 특히나 블로그 마케팅이란 것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편차는 매출 증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빠르면 1, 2개월 내에, 심하면 더 빠르면 2주 내에 매출을 올려줄 방법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오늘 영상은 전국 어느 곳에서 음악학원을 소규모로, 대규모로 아니면 혹은 다른 자영업을 운영하신 분들이 보셔도 정말 좋은 내용인 것은 확실하니 최소한 3번은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학원 홍보에 대한, 본인 사업체를 위한 홍보 때문에 이 영상까지 클릭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케팅이란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잠재 고객들은 상당히 똑똑합니다. 여기서 잠재 고객들이란 음악학원을 예로 들면 학생, 학부모가 될 수도 있겠고요. 수학학원이라면 그것도 학생, 학부모가 될 수도 있겠죠. 만약 인테리어 사업이라면 인테리어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 지게차를 알아보는 분들이시라면 지게차를 알아보는 사람들, 이분들이 잠재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잠재 고객분들은 정말 똑똑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더 쉽게 말하자면 현재 2024년에는 마케팅 업체와 원장님들 뿐만 아니라 잠재 고객들도 이것은 마케팅 글이며 이게 원장의 진심을 담아 쓴 마케팅 글인 건지 아니면 그냥 키워드, 딸랑 그냥 상위 노출을 위한 그냥 홍보성 마케팅 글인 건지 이것을 구분할 정도의 능력이 어느 정도 생겼다는 말입니다. 즉 대충 키워드 잡고 대충 노출시키고 대충 글을 쓰면 고객들은 다 눈치를 챈다는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년 안에 블로그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광고글을 걸러내는 소비자들 또한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홍보성 블로그에 대해 네이버는 앞으로 광고를 맨 첫 줄에 표기를 해야 된다, 글 첫 부분에 표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죠. 고객들은 일단 광고글이면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적용이 되는 때도 있는데요. 광고를 하더라도 그 정보가 혹은 그 광고하는 제품이 고객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라면 잠재 고객들은 잠깐 눈을 감아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서 근처 체인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이 힌트는요, 타업체와의 차별점, 잠재 고객에게 딱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글 하나하나 블로그 글을 쓰더라도 대표님께서, 원장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어떤 아이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너무 장황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앞서 저는 블로그 마케팅을 알려드린다고 했죠. 이것은 마케팅의 기초 중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글을 글로만 쓰면 그냥 블로그 글이 되겠지만 영상으로 하면은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또 인스타 릴스가 될 수도 있고 유튜브 쇼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잠재 고객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범위가 광범해지는 것이죠. 아무튼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이왕이면 대행사에게 맡기지 마시고 꼭 한 번쯤은 원장님 스스로 제가 알려드릴 내용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블로그 마케팅에 있어서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키워드, 고민, 글. 일단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블로그 디자인, 블로그 스킨, 프로필 배너, 프로필, 소개글 이런 것은 사실 2차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고객들의 검색 경로는 보통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를 배우고 싶다. 나는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기타 학원을 다니고 싶다. 근데 그것도 집 근처에서 다니고 싶다. 이런 고객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런 고객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강남 기타 학원, 강남 음악 학원, 강남 실용음악 학원. 키워드를 검색하면 제목이 마음에 드는 글을 클릭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글이 마음에 들었다면 그 글을 끝까지 읽을 겁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에 다른 글이 있다면 다른 글까지 읽어볼 겁니다. 도움이 됐으니까 말이죠. 보통 소개글이나 프로필 이런 것은 여기서 클릭합니다. 사람들이 소개글이나 배너, 프로필 사진 이런 것을 먼저 보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앞서 블로그 디자인, 소개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을 신경 써야 할 때는 고객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고객은 그 정보가 실제로 도움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 문의를 하니까요. 블로그의 외적인 부분에 신경 쓸 게 아니라 내적인 부분, 글 퀄리티를 먼저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로 지역 플러스 음악학원 형식으로 먼저 쭉 깔아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실 이런 것만 깔아둬도 한 달에 2-3건 문의를 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그 고객 기억나시나요? 강남에서 기타 학원을 다니고 싶다 하시던 분 말입니다. 그러면 키워드는 강남 기타 학원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키워드의 검색량까지 체크해 보는데요. 키워드 마스터라는 사이트에서 저는 검색량을 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달간 발행되는 문서 수는 몇 건인지 이런 것까지도 체크하는데요. 이런 것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릴 것이니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찾았다면 이제 이 고객의 고민을 파악해야 됩니다. 즉, 심리를 파악해야 됩니다. 심리라고 해서 거창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용음악학원 비용. 이 키워드를 검색한 고객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심리는 무엇일까요? 일단 구체적인 비용이 궁금할 겁니다. 비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더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고객도 모르는 고객들의 고민을 우리가 끄집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비용보다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글로써 전달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그 고객에게 실제로 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뻔한 정보들만으로 고객에게 그것은 희귀한 정보예요. 이런 식으로 과대 포장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문의보다는 오히려 고객들에게 큰 반감을 줍니다. 왜냐?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이죠. 혹여 어그로를 끌더라도 고객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줘야 합니다. 지금은 어그로의 시대고 어그로 시대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진짜 도움되는 정보들을 고객들에게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글 퀄리티입니다. 글 퀄리티가 좋은 글의 기준을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워드를 검색한 고객의 심리를 파악한 뒤에 뻔한 내용이 아닌 맞춤형 솔루션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맞춤형 솔루션이란 강남에 있는 기타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철저한 관리 속에서 레슨을 받고 싶은 수강생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수강생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해야 될까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선생님만의 커리큘럼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 커리큘럼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들을 쭉 나열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나열하는 것입니다. 글을 읽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다시 지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만의 운영 철학, 이것을 기반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면 됩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지만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얘기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저는 키워드, 고민, 글, 그 중에서도 글 퀄리티, 이 3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오로지 매출만을 바라보고 마케팅을 진행하려고 하시나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고객들은 눈치챕니다. 반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매출 하나만을 바라보고 진행한 마케팅은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혹여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매출이 올랐다 하더라도 고객을 돈으로 보는 순간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그 태도가 글에 반영이 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키워드, 고민,
글, 이 세 가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그 고객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탈, 해지, 레슨을 그만두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또다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케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객을 위한 글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찾고 그 고객이 하고 있을 만한 고민을 생각해 보고 그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원장님의 운영 철학, 커리큘럼 철학을 기반으로 그것을 블로그라는 플랫폼에 일기처럼 기록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래도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제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글을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 그것을 참고하셔서 글을 최소한 2주 정도는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고객을 위한 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